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남모 신부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지가 벌써 5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취미로 하면 딱 좋은 게 바로 유튜브 영상 올리는 것 같습니다. 한 주일에 한 3개 정도 하면 부담스러운데 하나나 2개 정도 하면 이제 올릴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화면 앞에 앉아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 체질화된 거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일이 이제 체질화된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제 무대가 필요한데 스스로 이제 무대를 만들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튜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주 무대 체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대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강의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대에 서는 거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대에 설 때가 됐구나, 유튜브에 무대에 설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올리게 됩니다. 오늘은 애니어그램의 이상심리와 발달 수준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이상심리까지만 하고 발달 수준의 이해는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핍된 양육 경험은 각 유형의 선천적인 취약성을 공략한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이 어느 신체나 다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선천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취약한 부분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그러합니다. 좀 결핍된 양육 경험, 그 결핍된 양육 경험이 형제마다 같을 수 있지만 그 형제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말도 첫 번째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결핍을 경험하더라도 유형에 따라 증상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이 맨날 벌어지고 부모가 사이가 안 좋고 이러면 이제 자녀들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가령 8구형 같은 경우는 반사회성이라는 이런 이상심리가 상당히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반항심이 생기고 집을 뛰쳐나고 싶고 그것이 어떤 다른 이상심리보다 우위를 갖겠죠. 9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분열성 성격주의, 분열성 성격장애가 이제 분열성이 강하니까 이제 좀 그 소란스러움을 피해서 자기 방에 방콕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상황을 피할 수 있겠죠. 1번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상주의자에다가 강박성이 강하니까 좀 끼어들어서 시비를 가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결핍을 경험하더라도 유형에 따라 증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이 수준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유형 이 지도자가 갖는 가장 대표적인 이상심리는 반사회성입니다. 그렇죠? 반사회성, 말 그대로 이제 사회의 규칙이나 제도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뭐 이것이 성격화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이런 말로 부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대문을 누가 한번 태웠었습니다. 그분이 남대문을 태운 이유는 자신이 이 민원을 냈는데 이 민원이 2년이 되도록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서기통을 들고 남대문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피해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 70이 넘은 분이었는데 경로당에서 장기를 두다가 유유히 체포됐습니다. 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 이 느린 민원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싶은 차원에서 불을 지른 것이다. 물론 이제 그분의 심정도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방법이 상당히 이제 공감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죠. 판류형이 갖고 있는 방어 기제는 부인입니다. 부인. 판류형은 한번 입으로 내뱉은 말을 절대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죠. 난 29만 밖에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 어떤 공격이나 어떤 도덕적 반성, 사회적, 정치적 반성을 요구해도 그런 한 번 내뱉은 말을 이제 거두지 않습니다. 8번 유형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한 번 부인한 것은 절대로 철회하지 않는다. 고치기가 어렵죠. 그 유형은 분열성과 의존성이라는 이상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분열성은 자아가 이 극단적인 두 가지를 통합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가령 우리는 상당히 충동적이면서도 사색적일 수 있죠. 그리고 되게 외향적이면서도 내향적일 수도 있죠. 뭐 예술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충동적이죠. 사색적이죠. 기껏 밤새 글 쓰고 도자기 구웠다가 갑자기 깨부시는 행동, 이 충동성과 사색성, 이것이 이제 자아가 잘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혼자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자아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극단적인 두 가지를 갖다가 통합하지 못할 때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주로 이제 칩거하거나 혼자 있거나 뭐 이렇게 동굴 속에 갇히거나 이런 쪽을 선택하게 되죠. 구형 자체가 이제 상당히 내향적 사람들이 많고요. 그런 것이 또 이제 상당히 이제 기질에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형은 분열성의 이상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 구형은 또 상당히 의존적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누가 알아서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의존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의지박약적 성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 구형의 대표적 이상심리는 분열성과 의존성입니다. 방어기제, 혼수상태, 중독. 혼수상태라는 말이 좀 학문적 용어는 아닌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발췌한 곳에서는 이렇게 혼수상태로 붙였습니다. 구형과 대화를 하다 보면 독특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나를 쳐다보기는 하는데 절대로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다는 확신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멍하니 눈만 뜨고 있고 저를 쳐다보지만 이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는다. 듣기 싫은 말을 노라고 강하게 부정할 힘은 없지만 그래도 듣고는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듣고 있지만 딴 생각을 하거나 멍한 상태, 이런 걸 이제 혼수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구형은 상당히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뭐 약물 중독이나 뭐 이렇게 흡연, 뭐 이제 음주 이런 데 이렇게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도박도 해당됩니다. 일령의 대표적 이상심리는 강박성입니다. 아주 강박적이죠.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렇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강박적입니다. 강박성이 주로 나타나는 이상심리다. 그래서 뭐 손을 여러 차례 찢는다던가 청결을 끔찍하게 유지한다던가 이런 것이 이제 강박성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일령의 방어기제는 반동 형성입니다. 이 반동 형성은 내면에 있는 감정과 전혀 다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어떤 아이가 있는데 동생이 태어났다고 가정해보죠. 부모는 형이나 오빠가 그 동생을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당사자는 사랑을 빼앗겼다는 마음에 몹시 분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앞에서는 이제 예뻐하는 척 하는데 뒤에서는 이제 구박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들켰습니다. 오빠가 형이 동생을 좋아해야지 왜 이러는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일령은 그것이 좋은 가치이기 때문에 내사시키기는 하지만 실제로의 속마음은 속감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동생을 볼 때 부모의 말씀대로 예쁘다, 귀엽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동생의 입장에서는 무섭다, 눈물이 난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반동 형성입니다. 이 유형은 이제 히스테리, 반사회성 신체화. 히스테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애정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사회성이 드러나는 것은 이 유형의 후퇴 방향이 8번이기 때문에 같이 이 반사회성이 표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체화는 이제 이 유형이 자기 욕구보다는 남의 욕구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자기 욕구를 실현하지 못한 것에 따른 어떤 이제 자기 욕구를 억누르는 것에 따른 이제 몸이 아프거나 이런 거죠. 물화병이 생기거나 뭐 어깨가 결리거나 우리가 G.O.D의 이제 노래 있잖아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 짜장면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욕구를 아들을 위해서 포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몸이 쑤시거나 기가 막히는 거죠. 이제 서양의 의료기술로는 발견할 수 없지만 동양에서는 우라통이라고 해서 이제 침이나 뭐 이제 뜸으로 다스리기도 합니다. 방어기제, 자기욕구 억압. 그렇죠. 자기욕구를 갖다가 억압함으로써 이제 상황에 묻혀가는 결과를 스스로 초래하는 거죠. 3유형은 자기애성 성격장애. 자기애성. 그렇죠.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남을 도구로 생각하는. 그렇죠. 일종의 에고 인프레인데 하여간 나는 남들보다 낫고 남들은 나를 위해서 충분히 희생해도 좋아. 이런 성향이 좀 강하죠. 그래서 비록 가슴형이지만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가학성. 상당히 공격적인 유형입니다. 원래 공격형이잖아요. 3유형이. 이게 약자를 보거나 만만한 사람들 보면 쉽게 이 공격성이 드러납니다. 3유형의 방어기제는 동일화입니다. 타인과 남을 동일시시킵니다. 3유형 부모 밑에서 사는 일은 되게 피곤한 일일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아이가 라면이 먹고 싶습니다. 어쩌다 한번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3유형입니다.
몸에도 안 좋은 라면을 왜 먹니? 밥 먹어. 엄마가 먹고 싶은 것이 밥이지 아이가 먹고 싶은 것이 밥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여러 차례 들으면 내가 정말 먹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라면이었는데 엄마는 밥을 먹으라서 먹었는데 그렇게 자기와 동일화되기를 강요합니다. 물론 이제 조국의 자녀들처럼 그냥 잘 받아들이면 또 묻혀가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필코 엄마 몰래라도 라면을 끓여 먹어야 직성이 풀리거나 아니면 나가서 사 먹기라도 합니다. 쉬운 동일화. 이것이 삼류형의 방어기전입니다. 사유형은 우울증, 히스테리, 회피. 그렇죠. 사유일정은 이제 애니어그램의 가장 바닥에 놓여 있는 유형으로서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자아가 가장 약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울증은 자기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파괴에 들어가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히스테리. 이 유형의 후퇴 방향이 사유형입니다. 그러면 역시 이 유형의 증상이 사유형에서 나타납니다. 공병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회피. 그렇습니다. 질문에 답하기 어렵거나 상황이 곤란할 때 피합니다. 혹시 사유형 친구들이 있으면 SNS를 하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아니면 답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움츠림형으로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유형의 방어기전은 인위적 승화입니다. 인위적 승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이나 상처를 승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우리가 한국의 최고 시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저는 김소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봐도요. 그랬을 때 이제 이별, 고통의 아픔을 당하잖아요. 그럼 뭐 장영 같은 경우는 술이나 마시고 말겠죠. 소리나 지르고요. 그렇지만 사유형은 그 아픈 감정을 시로써 승화시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의 진달래꽃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그 최근에 천재적 시인이 있었죠. 뭐 최근은 아니지만 기영도 같은 경우도 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감수성이 뛰어난 시를 썼죠. 인위적 승화. 이것이 사유형의 방어기전입니다. O형은 정신분열증, 망상, 편집, 회피 이런 대표적 이상심리가 드러납니다. 주로 머리와 관련된 이제 정신과 관련된 이상심리가 드러나는 편이죠. 머리형이니까요. 정신분열증, 요즘엔 조현병이라고 하죠. 정신분열증은 이제 이상심리라고 보기에는 이제 정신병에 가까운 거죠. 이상심리와 정신병의 분류는 과연 현실을 구별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이상심리는 이상심리를 갖고 있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상당히요. 그렇지만 이제 정신분열증, 조현병이 되면 이제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이제 현실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두고두고 회제되는 MBC 뉴스데스크 침입 사건 4개의 도통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현병인 거죠. 망상과 편집. 그다음 회피, 역시 움츠림형으로서 회피가 있고요. 망상,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후퇴, 피하죠. 역시 피합니다. 한계짓기, 더 이상 넘어오지 마. 이런 것이 이제 O형의 방어기제입니다. 6형의 대표적 이상심리는 편집증입니다. 역시 수동공격성, 의존성. 편집증이라는 것은 이제 편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추려서 필요한 부분만 이제 사용하는 걸 편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책을 편집한다, 뭐 이렇게 영상을 편집한다. 어떤 목적에 맞게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6형의 시나리오는 편집증을 부정적으로 편집해 갑니다.
어떤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날 싫어했던, 그 나와 사이가 안 좋았던 그 장면만 고스란히 모아서 결론을 내는 거죠.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것이 틀림없어. 수동 공격형은 이제 분명히 이제 어떤 이제 공격 상황에서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육명이 예를 들면 아랫사람으로서요. 그랬을 때 이제 만약 상대방이 주기적으로 나를 힘들게 했는데 더 이상 그 사람이 주기가 되어 있는데도 그런 어떤 공격성을 발휘하지 않는다. 그때 이제 스스로 이제 공격 당할 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은근히 공격하면서 상대방의 잔소리를 들어야 이제 또 오늘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역시 내 예상이 틀림없었어. 이런 것이 이제 수동 공격형의 한 특징이죠. 그러니까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은근히 공격성을 드러내서 이제 상대방의 공격을 유발하는 것. 우리 영화 중에 구타 유발자 있죠. 뭐 그런 성향이 바로 수동 공격성입니다. 의존성 마찬가지입니다. 구형과 이제 겹치게 되는데 9, 6 라인이 이제 의존이 강합니다. 6번형이 이제 의존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적당하게 이제 자아의 독립을 지킬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이 약간 병적이고 심하다 싶으면 이제 이상심리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투사. 내가 했는데 남이 했다고 나를 생각하는 게 바로 투사입니다. 상대방이 날 전혀 믿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6번 유형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전혀 믿지 않아. 근데 따져보면 본인이 그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 건데 상대방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되게 신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했는데 남이 했다고 이렇게 남 탓하는 것. 이것이 바로 투사입니다. 7형은 조증과 히스테리. 이제 조울증은 이제 조증과 우울증을 넘나드는 것인데 조증은 이제 계속 방방 뛰기만 하는 거죠. 에너지가 넘쳐서 이제 잠도 안 자고 뛰어다니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어떤 이제 즐거움에 취하고 그런 경우가 꽤 있는 거죠. 히스테리 역시 이제 7번도 이제 상당한 히스테리를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날카롭죠. 2번과 4번에 비하면 날카로운 히스테리. 머리형으로서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그 히스테리성이 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 그런 모습이 보여주는 히스테리가 바로 7유형의 히스테리입니다. 7유형도 방어기자가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왜 7유형은 합리화를 하는가? 7유형은 발전 방향이 5번, 후퇴 방향이 1번, 날개가 8번과 이제 6번입니다. 이 말은 7유형은 가슴형 어느 곳에서도 닿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머리형보다도 공감 능력이나 이제 감정 공유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감정적 상처를 받잖아요. 뭐 사랑하는 애인과 헤어졌다. 그 고통을 느끼는 게 너무 힘듭니다. 왜? 감정이 열등하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감정을 쓰는 것이 열등하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대신 머리를 쓰는 거죠. 내가 애인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5가지 이유. 첫째, 뭐 돈이 없어서 못생겨서 뭐 이렇게 주르륵 나열하겠죠. 직장이 없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차일만 했어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감정의 고통을 벗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출령의 합리화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유형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